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노동인권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죠. 충남교육청이 교육용 웹드라마와 보드게임을 제작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알기 쉬운 알바 이야기를 주제로 웹드라마 촬영이 한창입니다. 연기와 촬영 등 드라마 제작 전반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사장님 때문에 고생하는 알바생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번 역할을 맡아보면서 알바생 때문에 고생하는 사장님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길고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총 4편의 웹드라마를 제작해 청소년 인권교육에 활용했습니다. 이번에 제작 중인 영상은 오는 10월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작년에 제작된 웹드라마를 보여주셨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번에 제작된 웹드라마도 많은 학생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노동 인권을 소재로 보드게임과 같은 놀이 방식의 수업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노동인권 관련 법률은 알기 쉽게 교육할 수 있거든요. 아울러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에 현재 한 곳에 장애학생 특수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2특수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문을 연 세종시 첫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중증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인구 급증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교가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학교가 1생활권 끝에 위치해 있다 보니 3, 4생활권 등 먼 생활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남부권에 특수학교 추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입지는 4-2생활권 지편동 일원으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바로 옆부지입니다. 이곳 14,2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3층 33학급 규모로 지어지며 학교 특성에 맞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우수 인증을 목표로 건립됩니다. 특히 개교 후엔 장애 학생들의 꿈과 희망 실현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 과정 운영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제2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체육 중점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장애 정도를 고려한 진로 직업교육 중점 특성화 교육 과정을 좀 더 차별화돼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기회를 좀 더 주려고 하는 교육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제2특수학교까지 설립되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아산 지역 베트남 식당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서는 등 추가 확산의 방지에 촉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최근 아산 지역 베트남 식당과 관련된 집단 감염 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2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선별 진료소도 운영됩니다. 12일 둔포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13일 은복면 쌍용 보건진료소와 17일 인주산업단지, 그리고 19일 신창 득산 농공단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검사 대상은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체와 식당, 다문화센터 등 530개 업체 5,700여 명입니다. 또한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은
이순신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전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으며 관내 업체 대표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인접한 산업단지 4곳에 찾아가는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합니다. 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 확진자 3명 중 1명 이상이 타 지역 관련 감염이었다며 성환과 선거, 입장, 직산을 중심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며 현장에서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로 진행됩니다. 아산시 중앙도서관이 충남 최우수 도서관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아산시 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안심 도서대출 서비스를 비롯해 북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와 책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도서 정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정보 취약계층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영어 특화 프로그램 등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충남 독서대전을 통해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등 양방향 진행으로 새로운 방식의 독서 축제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 1% 이내인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차 소망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화폐 가맹업체입니다. 대출금 보증 한도는 신규 업체 최대 3천만 원, 기보증업체 최대 2천만 원이며 보증 기간과 상환 방법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실부담 금리는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1% 이내로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적용해 최저 0.89%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세종시는 여기에서 반드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를 넘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운영 개선 소위. 운영 개선 소위를 열기 위해선 먼저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해야 하는데 최근 국회에서 최대 이슈로 꼽히는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가 여기에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바로 이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을 다룰 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까지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장애의원이 됐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결산국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고 이번 또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3건. 과연 이들 법안이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보행자 도로에 전자광고판 5개를 설치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공보사업인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5개 광고 시범 사업으로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자광고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광고판은 주변 상인들의 무료 광고 송출을 비롯해 시민들의 다양한 디지털 문화체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청렴 옴부즈만은 공무원 부패 행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시민 대리인으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감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성 인원은 대표 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달 중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시민감사관 2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교육행정과 법률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만 19세 이상의 세종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현장 개선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버스 노선 개편과 불친절 등 시내버스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조금만 인내하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선 개편으로 출퇴근 시간 민원이 제기되는 19번 버스에 대해선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의 돈워리 라이브 방송.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질문과 박상돈 시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천안 시내버스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단기간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지난해 4월 부임한 이후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버스 운행하는 운전자의 친절과 그리고 버스 노선 그리고 운행 간격 이런 것들이 정말 빅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완샷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는 속 터져도 조금은 좀 박 시장은 또 최근 19번 버스를 비롯한 일부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선 주 52시간 도입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도 민원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운수사와 현재 협의하면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20년 만에 새로운 시내버스 디자인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총 30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동지역의 경우 세대당 12,500원, 읍면지역은 11,000원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생활법률 무료 상담관 12명이 지정된 날짜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엔 각각 505건과 66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올 들어서도 모두 395건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급한 볼일이 있거나 바쁜 시간대에 흔히들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세종시에서는 택시 한 번 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민원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버스가 끊기거나 약속 시간이 긴박할 때 이용하기 편리한 택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택시를 당연한 듯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기다리고 콜을 불러도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살기 좋은 품격 도시를 목표로 교통과 문화, 복지, 여가 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택시의 수가 부족하고 요금이 비싸서 시민들의 꾸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없잖아. 봐봐. 전부 자가용밖에 더 있어? 그거 없잖아. 보다시피. 봐봐. 한 100대 와봐. 택시 한 개도 없어. 아침에 택시가 거의 없어요. 새벽에는 저쪽에 좀 몇 대 있긴 한데 콜이 불렀는데 취소되거나 아니면 오래 걸리거나. 네. 제가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10분 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가 안 잡혀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심정입니다. 택시가 안 잡히는 곳이 엄청 있거든요. 특정 지역이. 네.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콜을 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가 부족해서 택시를 타기 어렵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택시 부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인근 지역 대비 택시 요금이 조금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택시 요금에 대한 좀 불만 사항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기사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민원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약 36만 명, 세종시의 택시 대수는 총 352대, 택시 한 대가 감당해야 하는 인구수는 1,031명입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청주와 비교했을 때 5배에 해당하는 수치고 대전시보다는 6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택시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택시 주행거리가 2.1km가 넘어갈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늘어나는 택시 요금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택시가 운행한 총 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한 거리 비율을 나타내는 실차율과 가동률이 택시 총량 산정에 높게 반영되어 택시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차율하고 가동률에 있어서 타 지역에 대비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신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아까 가동률과 실차율에 관련된 그 변수가 가장 중요한 총량 산정의 요소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 대비 총량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저 법인 택시지만 택시 증차를 해줘야 돼요. 손님들이 타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막 이렇게 더운데 1시간, 2시간씩 기다려 타요. 안 오면 타갖고 저희한테 신경질 내요. 낮에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차는 불러도 안 오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손님들 태우면은 손님들은 너무 막 기다렸다가 그냥 너무 많이 기다렸다가 택시가 왜 이리 없냐, 뭐 그냥 화를 내신 분이 좀 꽤나 많아요. 총량제 조사를 모두 잘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요. 아무튼 같이 인구 플러스 거리를 같이 해줘야지. 거리만 가지고는 이렇게 좀 안 맞아요. 이거는. 택시 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강제 배차를 통한 플랫폼 운송 사업을 도입해서 운송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거리 요금이 더 유리한 현행 체제를 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요금 체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신도시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신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 총량 산정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택시 대상 인구 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한해서 추가로 증차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총량제 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국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 도시라는 시정 가치를 목표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복 도시인 만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세종시의 발빠른 행정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자연 친화적인 유아 놀이터가 각광받고 있지만 공공인프라 수요는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이 이용 가능한 생태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세종시 신도시에서 개원한 국내 최초의 공립형 숲유치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이 교실이 되고 숲에서 만나는 모든 자연이 학습 교구가 됩니다. 이러한 생태 유치원이 최근 각광받고 있지만 현실은 도심 속 대부분의 유치원이 실외 놀이터가 없거나 놀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인공적인 놀이대 중심의 단순 놀이가 대부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모든 유치원이 사용 가능한 생태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지는 교육청에서 6km가량 떨어진 금남면에 있는 옛 영대초등학교 폐교 부지. 시교육청은 이곳 약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농촌 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생태 놀이터는 크게 놀이와 체험, 관리 등 3가지 공간으로 구분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놀이 공간은 흙과 모래, 물과 불 등을 테마로 자연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되고, 체험 공간은 인근 마을의 농업을 함께 체험하고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요리해보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아이들이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도전과 모험심을 기르고 마을 또 주민들이 유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세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놀이터는 하루 1개 유치원 이용이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동지역 단설 유치원은 분기별 1회, 읍면 지역의 병설 유치원은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를 추진 중인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 확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이 대회를 심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행사의 타당성 평가와 경제성 분석을 비롯해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투입 여부를 결정할 중요 근거가 됩니다. 한편 충청권은 다음 달 중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가 사회배려 계층 대학생을 위한 희망장학생을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상강위보다 지급 범위를 넓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기준으로 월 487만 6천 원까지 장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미래장학회는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20명에게 15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이나 아산시 미래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